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진짜 행복한 현대인입니다. 뭐냐면 이제 게임 중독, 집안 내 게임 중독이 없는가? 그리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폭력, 그리고 TV 중독. 이 5가지가 없으면 집안은 정말 행복한 현대인들입니다. 아마 그 5가지 중에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멀리해야 됩니다. 요번에 미국 소아학회에서 또 제4교육학의 증거를 또 하나 찾아냈죠. 갓난아기 때부터 책을 읽어줘라. 이 무의식의 세계에 책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죠. 우리나라는 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무의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를 우리 선조들은 태교 때부터 하라는 거였죠.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 나중에 느끼죠. 애 둘 키우고 나서 이제 내가 애를 가지면 참 잘 키울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죠. 그렇게 인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인생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아이로,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제4교육학이라는 겁니다. 그거 제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제4교육학에 대한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제 말을 무시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1강의 때 이제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닮은 게 인간이고, 그 진화 속에 있던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녹아 있고, 그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오늘 그 무의식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생활이 무의식과 의식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의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의 구성 요소는 우주의 진화 과정, 그리고 생명의 진화 과정, 인간의 진화 과정, 우주에 진화해오는 과정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성 요소에. 거기다가 종교, 우리가 또 무의식 중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받아들인 것들, 그리고 관습과 문화,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고 잊혀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진화 과정은 좀 얘기했고, 우리는 종교를 모태신앙이라고 아주 영광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 아이의 무의식의 세계에 한꺼풀을 씌워버리는 거죠. 종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종교인들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간들과의 관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거를 보면 좋죠. 근데 문제는 아이의 두뇌를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의식을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렇게 한꺼풀 더 씌워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습이나 문화, 당연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관습이 배어 있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실제로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표가 나죠. 똑같이 생겼어도. 그렇듯이 이런 관습이나 문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의 세계에 녹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관습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노예 할아버지, 그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노예인 것처럼 생활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을 데리고 와서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기관에 넣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불안하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의 그 몇십 년 동안 무의식의 세계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릴 때부터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되면 그 아이의 무의식의 세계는 피동적인 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거를 부모들은 모르고 막 어릴 때부터 시키죠. 그게 뭐 조금의 지식을 더 넣으면 더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남들보다 앞서갈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아이가 시키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넌 왜 아무 생각이 없니? 라고 말하잖아요. 생각 없게 만든 거죠. 왜?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 그리고 받아먹게 만드는, 그야말로 노예 근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생각을 못 바꿔서 아이들을 잡는 거죠. 이렇게 관습과 문화라는 게 엄청 아이의 두뇌에 미리 자리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경험한 것들, 태어나서 개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잊혀져 버린 것들, 그런 것들도 또한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꿈을 꾸면 무의식의 세계는 꿈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무서웠던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이 꿈에 나타나죠. 이것은 물론 칼 구스타프 융도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연금술 이런 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단순하진 않죠. 우리도 날아다니는 꿈, 달리는 꿈, 이런 꾸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도 생각했을 텐데, 왜 그런 거에 돼 있는지 생각했을 텐데, 그 진화론과 연관을 짓지를 못했죠. 그렇게 이 인간의 무의식은 6가지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능동적으로
책과 가까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이 제일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설마 우주의 진화 과정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최근에 경험한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에 넘어간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듣고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산다는 게 문제죠. 제가 제4교육학을 만든 이유는, 만든 이유라기보다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천명이죠. 천직. 해야만 되는 일.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나라의 교육을 좀 더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갈수록 제 이야기가 뜨겠죠. 왜? 맞는 이야기니까. 그 증거들이 하나 둘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은 그 얘기가 맞았구나 라고 애 다 키운 다음에, 제가 너무 잘난 척 한 건가요? 사실이니까 좀 얄밉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옆집 엄마한테 좀 알려주세요. 물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죠? 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그 무의식, 언어와 무의식, 모국어와 무의식. 이 모국어 얘기는 제가 숱하게 해왔는데, 모국어가 무언지, 모국어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를 모국어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영어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인 한국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릴 때 모국어가 형성될 때 다른 언어, 이중 언어가 두 가지 언어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국어를 배워서 생각을 하는 아이하고 두 개 국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아이하고, 당연히 두 개 국어를, 2개 국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지럽죠. 그래서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이나 뭐 두 개 국어를 하는 애들은 두뇌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 이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산만해집니다. 그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산만합니다.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와 그러고 뛰어다니죠. 그게 좀 더 심해지고, 거기다가 뭐 뭐 컴퓨터로 게임한다, 이렇게 되면 걔 정신없는 애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생때라기보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으악 하고 놀고 나자빠지죠. 엄마들은 얘가 왜 이러지? 전 학원에, 그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 안 됩니다. 백날 그 엄마한테 얘기해줘도요, 안 먹히더라고요. 누구는 어떤데?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2개 국어를 하잖아요. 그 애가 성공할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단언컨대 10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하죠. 걔들 어떤 아이들인지 알아요? 영어만 하는 아이들. 영어 아니면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왜? 대인관계도 안 되지. 한국어로, 우리는 모국어로 된 책 읽는 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잘 돼야 영어 강사합니다. 그 잘 돼야 영어 강사하는 애들을 따라 하는 거죠. 우리는 영어에 한이 맺힌 민족이니까. 한이 맺힌 엄마들이니까. 영어라도 하는 게 어디야? 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뭐 평생 동안 영어 강사할 건가요? 30 넘으면 영어 강사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영어 강사하기도 힘들어요. 왜? 언어는 여성분들이 더 뛰어나죠. 그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0중 8구 게임 중독으로 또 넘어갑니다. 게임도 차단해야 되는데 뭐 다 주잖아요. 전화기. 그게 아이의 머리를 망쳐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언어조차도 무의식의 세계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죠.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무의식을 너무 어릴 때부터 그 모국어 쓰고 읽고 막 가르치죠. 한글. 뭐 영어는 또 영어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조기교육 중에 한글을 일찍 가르치는 거. 말을 엄마가 많이 하면서 애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어린이집에 갖다 넣죠. 제가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박문수 지사님이 이 아이들의 보육시설을 넓히자, 뭐 그리고 확충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경제적 논리로는 안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데, 여유 있는 분이라면 아이를 직접 키우세요. 물론 이 얘기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마 지금쯤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엄마가 키우는 게 최고야. 근데 왜 최고야를 또 모르죠. 그러니까 또 집에서 놀면서도 영어 가르치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있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이러에 저래 다 망치죠. 아이들의 두뇌를. 천재로 태어난 이 우주의 원리를 담은 그 아이를 우리는 관습과 할 수 없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끔, 너 나쁘게 커라, 나쁘게 커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치한 아이들이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보셨죠? 어떤 아이가 그냥 혼자 뭐 놀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갔더니 막 내보다 더 잘해, 공부. 내보다 더 똑똑해. 나중에 봤더니 걔는 대학을 좋은 데 갔어. 저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내 반도 못 떠봤는데.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하는 거,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르쳤던 거, 그거 다 내뱉어야 됩니다. 그 들인 돈 몇십 배를 애한테 쏟아 부어야만
그런 머리를 따라갈 그 지식조차도 그런 머리 따라가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했던 들어간 비용은 초등학교 성적에만 해당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대장 엄마들 다 없어지죠. 그때 가서는 다른 엄마들로 교체돼 있죠. 그래서 모국어를 형성하는 것도 무의식의 세계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12년 전에 부모 교육을 하면서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라, 뭐 학습지 하지 마라, 학원 보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으니 그 당시에는 미쳤다는 소리 들을만 하죠. 지금도 미쳤다고 그러는데 참 그 사람들은 그 시기에 그러면서 애들 머리 다 망쳐가면서 돈을 벌었고, 저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죠. 몇 명의 사고뭉치, 게임 중독, 아스퍼거 이런 애들을 바꿔가면서 난 이렇게 사는 거죠. 참 진실이 먹히는 건 아니죠. 세월이 지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애들이 지금 온만상 사고를 치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모르면서 총기 사건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까요? 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됐는지 전 걔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애가 그렇게 커가는지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공부시켰을 거고, 그 아이가 소심한데 계속 그 아이를 떠받들어 준 거죠. 그 일반 학교 집에서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맞춰줬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군대 가서는 그 성격이 못 견디죠. 우리는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애를 자꾸만 바보를 만들어가는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